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건입니다. 네, 또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공동 투자하기 네. 위해서 네. 토지에 대한 사업성 네. 검토를 하다가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성 검토를 위한 도면이 왔는데 네네. 제가 처음 보는 도면이 왔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번에 서울에 네. 투자 검토 사례 네. 제가 도면 보내드렸죠. 네네. 그게 처음으로 제가 맛벽 건축이라는 거를 적용한 도면을. 그 단어를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개의 건물을 각 필지에 짓는데 네. 두 개의 벽을 같이 붙여서 짓겠다는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냐? 네. 두 개를 붙였을 때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네, 그렇게 검토를 한 겁니다. 우리 신축을 하기 위해서 토지를 고를 때 네. 토지가 신축하기 위해서 너무 네모 반듯하게 잘 생기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땅이 드물기도 하고. 많이 없죠. 네. 근데 한 필지만으로는 신축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다른 필지, 옆 필지랑 네. 합쳐서 신축을 한다라고 네. 하면 굉장히 사업성이 괜찮아지는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네, 시너지가 생길 수. 이번에 그래서 이게 나온 거죠. 맞아요. 아, 네. 네. 그래서 이번 사례 도면을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저희가 이 코너 땅이었어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필지였는데 하나는 대지가 한 126평 정도 되고 하나는 74평 정도 되는 땅이고 이쪽 방향이 북쪽이었어요. 저도 이제 좀 많이 알잖아요. 네. 많이 배워서. 네, 그렇죠. 지금 이 코너에 있는 126평짜리 땅은 네. 진짜 좋죠. 네, 그렇죠. 되게 좋은 땅이에요. 왜냐하면 네. 코너에 이렇게 북쪽 방향으로 도로가 접해 있어가지고 네. 일조권의 높이 제한을 덜 받는 그렇죠. 유리한 높이 제한에 대한 유리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땅인데 뒤편에 있는 땅 74평짜리 이 땅은 네. 보시면 도로의 저방 폭도 많이 좁고 네. 이 북쪽 방향에서 인접대지가 접해 있어가지고 일조권을 많이 받는 땅이에요. 일조권을 많이 받으니까 네. 오히려 조금 더 넓으면 좋은데 그렇죠. 앞에 땅이 넓고 이건 또 조금 맞아요. 길어서 네, 면적도 네. 네. 이런 126평짜리 땅에 비해서 74평짜리가 조금 더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합치면 네. 이게 200평이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매입을 하게 되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126평에서 일부를 74평에 줘서 네. 각각의 땅을 약 100평씩 만들면 균형도 있어지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일조권 부분이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네네. 이쪽 대지에. 그래서 그 이쪽 대지에 26평을 주면서 네. 일단 맞벽으로, 토지를 분할 합병 등기를 해서 네. 네. 면적을 각각 맞아요. 신축하기 좋게 만들어 놓고 맞아요. 그리고 맞벽을 계획하면 네. 이 74평이 지금 받는 일조권의 제한도 피할 수 있다. 일조권은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네. 맞벽의 개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네. 이거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네. 드리면 이렇게 지금 대지 경계선, 옮긴 대지 경계선이죠. 네. 경계선에 서로 붙여서 건물을 지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아까 이쪽 방향이 북쪽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북쪽에서 받아야 할 일조권, 지난 시간에 일조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네네. 그 일조권을 받지 않고 이 74평짜리 땅도 건물이 똑바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건물 형식이 우리 네. 예전에 저는 이제 부천에 사니까 네네. 부천 남부역, 북부역 가면 네. 옛날에 지은 상가 건물들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래요. 다 그거는 붙어서. 아마 그 네. 당시에 네. 인접 소유자라든지 네. 그 서로 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어떤 합의의 과정이라든지 맞벽은 합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요. 인접 소지 소유자하고 네. 그 소유자하고 합의가 될 경우에만 가능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비밀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 두 필지를 한꺼번에 사지 않아도 그렇죠. 네. 소유자가 달라도 네. 협의만 되면 그럼요. 가능한 거네요. 가능하고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저희가 검토를 할 때 두 개를 같이 매입하는 걸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엔 이런 맞벽이 적용이 가능하고 그게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보기엔 하나의 건물로 보이는데 네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게 별개의 완벽한 소유권을 나눈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별개 나중에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처분하기도 좋죠. 200평이라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게 되면 너무 네. 무겁잖아요. 네. 근데 그걸 100평씩 나누게 되면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처분의 이득도 있는 프로젝트라서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았습니다. 일단 장점을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일 큰 장점은 일조권하고 공지의 장점이에요. 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맞벽은 그 주거 지역하고 상업 지역에서만 이제 네. 적용이 가능한 거고 아무 지역에서나 되는 아무 지역이나 다 거구나.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주거 지역과 상업 지역에 되는 거고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었으니까 네. 주거 지역에서 검토가 가능했던 거고 일조권에서 어떤 이득이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지난번에 왜 일조권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조권을 받게 되면 원래는 똑바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9m까지 짓고 나서 네. 높이의 2분의 1로 건물을 후퇴해야 되지 네. 않습니까? 3층까지는 똑바로 올라가고 그렇죠. 그 다음부터 네, 그래서 이 각도가 이제 그 높이의 2분의 1 후퇴한 각도고 거리로 보면 약 한 6m 정도를 네. 높이의 2분의 1이니까 네. 이 전체 4층까지의 높이인 12m의 2분의 1인 6m를 뛰어야 하고 네, 맞아요. 5층에서는 또 7.5m를 뛰어야 했죠. 쭉 깎이고. 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인접 대지 경계고 요 위에 화면을 보시면 인접 대지 경계에서 건축물이 이만큼 1.5m 이격하고 이렇게 올라왔다 요 네, 뜻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앞선 사례처럼 이 건축물 뒤에 남쪽으로 하나의 더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일반적인 건축을 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그래서 되겠죠? 인접 네. 대지에 건축물이 있고 또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조권을 다 띄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그 북쪽에 있는 건물도 대지 안에 공지를 띄어야 했죠.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걸 맞벽으로 짓게 되면 네. 이 두 개의 건물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 네. 비교를 앞에 보시면- 건물은 지금 이 짙은 노란색 네. 이 부분을 지금 추가로 더 지우고 그렇죠. 이 있고, 부분이 대지 경계를 봤을 때. 그 뒤에 건물은 지금 옅은 노란색.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일조권으로 깎여 나가던 부분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냥 다 없어지네요. 채울 수 있다는 네. 뜻입니다. 어. 그래서 위에서 바라봤을 때 이쪽 남쪽에 있는 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있는 건물은 네. 이 노란 부분이 이득이 생기는 거고 네. 북쪽에 있던 땅은 이 주황색 부분에 이득이 생기는 그런 형태의 이득이 생기죠. 그러면 앞필지의 소유자도 이득을 가지고 네. 뒷필지의 소유자도 이득을 가지고 맞습니다. 윈윈이네요. 윈윈하는 네. 거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 네. 누가 더 이득이 좀씩 차이가 있고는 따져봐야겠지만 아무튼 이런 경우에는 둘 다 이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아니 볼수 뭐 있는 소유자가 달라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경우에는 네. 누구 이득이 더 크냐 네, 이러면서 네, 네. 협의를 하겠지만 네네. 우리는 두 필지 우리가 다 쓸 거니까. 그렇죠. 이번에 검토하는 네. 거는 원활하게 네.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전혀 문제가 없네요. 그렇죠. 저거 부분은 보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 프로젝트 그렇게 검토한 겁니다. 아, 네. 굉장히 좋은데요? 네. 그래서 사업성을 늘리기 위해서 음. 이렇게 검토를 진행했죠. 네.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나요? 우선 그 공사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사비도? 네. 왜냐하면 건물의 규모, 물론 이제 이거는 이 프로젝트는 어차피 저희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까 두 개로 나눌까를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가 나왔지만 네네. 두 개의 필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각각 따로따로 짓게 되면 네. 공사의 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공사비 단가로 따지면 소규모는 아무래도 공사비 단가가 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합쳐서 짓게 되면 이 하나의 건물의 공사로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단가가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네, 그런 효과가 있죠. 똑같은 땅에 그 맞벽이 아니었을 때는 각각 건물을 올리면서 네, 잘려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네. 맞벽으로 하면서 사업 용적률을 많이 먹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건축 면적이 늘어나는 건축 거죠. 면적이 네. 많이 늘어나서 네. 수익이 늘어나는데 그렇죠. 실제 들어가는 공사비도 단가가 적게 줄어든다. 단가가 네, 줄어든다. 그렇죠. 공사비 절대값은 늘어나겠지만 그거를 그렇죠. 이제 면적으로 환산을 한 어떤 평당 공사비 그 개념에서 바라봤을 때는 더 저렴해진다고 볼 수 그러면 있는 거죠. 굉장히 장점이 많은 네, 건축법이에요. 장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또 특히 이렇게 저희는 이제 뭐 한 200평 되는 땅을 가지고 검토하니까 어차피 네. 규모가 좀 커서 네. 오히려 작게 하는 게 더 이득인 느낌이 났다면 네, 네. 너무 작은 땅들 있잖아요. 그런 땅들은 각각 짓게 되면 또 너무 좀 건물이 작아 보일 수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런 경우에도 맞벽 활용해서 이웃과 협의하다든지 네. 네, 그래서 한동으로 짓게 되면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단점도 있나요? 일단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두 개의 건물이 접하는 면은 네. 일단 창문을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답답할 수 있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구조적인 문제니까 그런 구조의 어떤 설계묘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는 어찌됐든 이걸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네, 결국에 이거 우리가 매도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네, 네, 하면 네, 네. 이거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내가 분명히 완전한 소유권 한 개를 사는데 마치 건물의 반만 사는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받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실제로?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디자인이라든지 네. 네, 그런 묘로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각의 아이덴티티를 준다든지 네, 그래서 개별성을 좀 줘서 네네네. 붙어 있지만 분명히 다른 건물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면 소유는 분명히 다른 거니까 이건 공유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네 거와 내 거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네. 네. 그리고 단점이 저는 이제 또 하나 떠오르는 거죠. 음. 우리 앞 시간에 건물 철거 공사 네. 했었잖아요. 아, 네. 이렇게 딱 붙여서 지으면 네. 나중에
철거하기 앞에 힘들지 있는 않냐? 건물은 나는 그냥 계속 살 거야. 네. 근데 뒤에 있는 건물은 저는 이제 신축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얘기하면 네네. 철거가 되냐 이거죠. 아 이게 네. 오해를 하시는 게 뭐냐면 건물이 맞벽으로 붙어서 건축했다고 네. 구조적으로 연결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 골조 그래요? 자체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벽인데? 네 맞벽인데 네. 구조 자체가 붙어 있는 건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어떤 그 완화 개념에서 네. 다른 건물을 법적인 제한을 덜 받고 지어라라는 음.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음. 완전히 하나의 건물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분명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음. 그래서 나중에 각각 철거를 하시는데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 문제 없네. 네, 붙어 있는 거 음. 아니에요. 골조 자체가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건축법상 다른 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그러면 높게도 더 지을 수 있고 아니요. 층수는 네. 5층까지만 가능해요. 아, 네, 맞벽으로 지을 수 네. 있는 거는 5층까지. 5층까지. 그래서 네. 이렇게 5층까지로만 그려놓으셨던 맞아요. 거네요. 그리고 네. 붙어 있는 이 구조도 내화 구조, 그러니까 너무 네.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네. 붙어 있다 보니까 불이 옮겨 붙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맞벽 계획을 하게 되면 네. 내화 구조, 네. 이렇게 불에 타지 않는 자재를 써라. 네, 이렇게 불이 제한을 번지지 받습니다. 않게?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추가되는 공사비나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발생하는 이득이 더 크다고 생각이 돼요. 하여튼 뭐 저도 저 정도 이득이 사업성이 좋아진다 그러면 네, 맞아요.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뭐 그 막벽 건축에 대해서 일단 알아봤고 네. 뭐 다 장점은 아니겠지만 음. 장점이 굉장히 크고 네. 단점도 물론 있겠지만 맞아요. 네. 우리가 이 부분도 알아야 음. 그렇죠? 우리가 건축과 법을 알 때 그렇죠. 써먹을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먹어서 사업성이 좋아지면 부자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게 우리 채널 이름이잖아요. 맞아요. 건법 부자.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그 맞벽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네.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사업성에 실제 적용을 해서 음. 최대의 수익을 한번 내보자. 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알아본 내용 정리하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